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네갈 지도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댓글 중에 요 농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왜 자꾸 집만 계속 보여주느냐? 요즘 계속 들어서 집 짓기만 계속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벼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컸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벼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요즘 또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세네갈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네갈 지도고요. 여기가 다카르고요. 여기가 생루입니다. 제가 주로 살았던 음보르비라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포도르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로 이번에는 벼농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세네갈에서 새마을 지원 사업을 했는 마을이요. 총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맹겐보이, 그 다음 여기 돈보 알라르바, 바로 옆에 있는 딸바흘레 마을,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살았던 이 음보로비란 마을, 여기는 이제 사막 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네갈은 전체 지도를 보면 여기 세네갈, 여기 밑에가 세네갈 전체 지도인데요. 이 세네갈은 총 14개의 그 레지옹이라고 하죠. 세네갈에서는 이걸 레지옹이라고 하는데요. 14개의 레지옹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4개의 도로 되어 있는데 그 생루이 도는 세네갈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큽니다. 여기 보면 군이 2개 있는데요. 여기 다가나 군하고 포도르 군으로 나눕니다. 이 음보로비란도 보면 이 포도르 군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 포도르 군이 사실은 아주 큽니다. 아주 크고 여기 포도르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 맹겐보이 음보르비란의 중간 지점에 포도르가 있는 거죠. 그 세네갈은 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바다가 대서양이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전부 염해 피해를 아주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벼농사도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 식수도 지하 깊이 뚫어서 그 음용수로 사용하려고 관정을 파면 거기서도 소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일단 벼농사만 한정해서 봤을 때요. 보시면 여기에서 바다에서부터 약 한 100km, 100km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염해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좀 농사 짓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극복하면서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힘들고 그 이후에는 사실 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 염의 농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마음껏 벼농사를 지어도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여기 포도로도 지금 염의 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음보르비란도 당연히 염 피해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포도를 중심으로 벼농사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포도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벼를 심었던 곳은 총 5군데인데요. 보시면 여기 제일 먼저 포도로에서 나타나는 마을이 자뇽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었고요. 두 번째 칠레 부바카르 마라는 마을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 기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도 심었고요. 그 다음 이쪽에 은자와라는 마을이 있고요. 또 여기에 가마지 사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심었고요. 이 전체 포도르의 지도를 보면 아주 물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세네갈 강입니다. 세네갈 강의 본류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아주 어지럽죠. 예. 이 사실은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어지러울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유속이 빠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속이 빠르지 않으면 자꾸 퇴적물이 쌓인다는 거죠. 퇴적물이 쌓이면 이 퇴적물 자체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 생육에는 아주 좋고, 그리고 이 세네갈 강의 본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지류들이 있습니다. 지류들이 아주 어지럽게 흐르고 있죠. 예, 정말 어지러워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또 지류가 있어요. 여기 잔용 마을에도 이 지류가 흐르고 있고, 칠레 부바카르 마을에도 이렇게 지류가 흐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지류가 또 계속 이렇게 흘러요. 예. 그러니까 이 포도루라는 전체가 거의 강이 없는 마을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의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벼농사 특구 지역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가 포도루 읍내인데요. 포도루 읍내는 어떻게 보면 세네갈 강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프랑스의 총사령관인 페데르브가 세네갈을 침략하여 그 저 멀리 생루이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예요. 포도루까지 세네갈 강을 타고, 그러면서 이 포도루에다가 다시 제2의 큰 도시를 만든 거죠. 하나의 그 인공 도시를 만든 거죠. 그것이 지금도 잘 남아 있고 발전되어 있고요. 이 강 옆에 만들다 보니까 사실 세네갈 도로는 이 강하고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라인, 이 노란색 라인, 이게 세네갈 국도입니다. 여기 N2라고 써놨죠. 내셔널 2번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도로까지 가자면 또 30분 동안 차를 또 더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릴까요? 여기 보면 포도르의 아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아스라는 마을 옆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상으로 보면 아주 작게 보일지 모르는데 이 면적을 재어 보면 약 50헥타르 정도 됩니다. 50헥타르.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대나무 홍 선생님께서 세네갈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 아스 마을에 있는 호수다. 이 호수 주변에는 항상 물이 많으니까 이 주변에 대나무를 만들어서 여기를 대나무 숲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스 마을로 찾아갔어요. 아스 마을로 가서 가는 길에 사실은 또 한 군데 더 들렀죠. 여기 보면 자타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에서도 과거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타 마을은 이 세네갈 본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자타 마을에서 보면 이 세네갈 건너 나라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모리타니아라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보면 강폭이 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 이 모리타니아라는 마을이 그냥 다 보여요. 여기 자타에 갔다가 우리 이쪽으로 해서 아스 마을의 이쪽 호수를 찾아갔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봐도 이 호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상하죠? 이 면적이 50헥타르나 되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이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아스라는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지도를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큰 호수가 이 아스라는 마을에 있는데 도대체 이 호수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호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 3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50헥타르나 되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쪼매난 면적도 아니고 50헥타르나 되는 큰 면적의 호수가 3년 사이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홍 선생님도 놀랐고 저도 놀랐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야, 사막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호수가 3년 만에 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지도는 뭐야? 이 지도는요, 구글에서 2019년도에 제공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라고 써놨죠.
2019년도에 제공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이걸 찾아간 거야.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를 안 시켜놨어요. 3년 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 시키는데 이게 도시 위주로, 이 도시는 변화가 심하니까 도시면 도시일수록 이 기간을 짧게 해서 업데이트를 자주 시켜주고, 여기처럼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업데이트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찾아갔다가 이 호수가 사라진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허탈하게 돌아왔는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황당합니다. 네, 호수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하고, 사실은 우리가 포도루 전체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신품종인 이슬이를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5개 마을에다가 이슬이 시범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여기가 거의 다 직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직파에서 이양 재배로 넘어가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고 수량도 많이 난다. 그래서 이양 재배를 보급시키려는 목적으로 또 여기에다가 어, 벼를 심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칠레 부바카르 마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칠레 부바카르는 이 5개 마을 중에서도 아주 큰 마을에 속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시장이 열리는데 목요 시장이죠. 여기는 위클리 마켓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이 열립니다. 칠레 부바카르는 목요일마다 시장이 열리는데 이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세네갈 북부 지방에서는 그 생누이 시장을 제외하고는 칠레 부바카르 시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칠레 부바카르를 거점으로 우리 벼농사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우리가 시작은 7월 21일 날 벼 상자 육묘 교육을 먼저 했어요. 주민들을 모아서 그 상자 육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교육을 했는데 이때 교육 그 효과라 그러나요?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아주 관심 있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했고, 그리고 교육 후 직접 주민들이 파종을 해서 이렇게 야적까지 시켰고요. 7월 24일은 또 모짜리 치상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전부 이슬이 신품종들이고요. 그리고 차광막을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차광막을 설치한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햇빛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상자 쌓기에서 바로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나오면 아무래도 어린 모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일단 햇볕을 갈아주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염소라든가 양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생장 속도는 아주 빨라요. 보시면 파종 후 7일 만에 벌써 15cm가 넘게 컸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아주 빠르게 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 후 16일이 되니까 벌써 22cm, 23cm 정도로 아주 커서 바로 우리가 이양을 들어갔습니다. 8월 1일 날 바로 이양을 했고요. 우리가 칠레 부바카르에서 벼 이양하는 모습입니다. 이양하기 전에 또 우리가 이양에 대한 교육을 제가 또 잠시 하였고, 아주 이 날씨 좋은 날 이 사막에서 벼를 심었습니다. 보시면 이양 후 20일 사진인데요. 아주 많이 컸어요. 20일째, 20일 만에. 그리고 이양 후 25일 만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벌써 이렇게 상위엽이 이렇게 드루핑 한다 그러죠. 상위엽이 누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 캐노피를 이룬다 그러는데요. 굴락을 만들어서 벌써 밑에는 그늘이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양 후 25일이죠. 8월 25일 사진입니다. 요게 굉장히 생육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겐보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맹겐보이는 이양 후 8일째에 여기 보시면 벼가 안 보여요.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벼가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죽었나? 어디 갔지? 이럴 정도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염 피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둑에 이게 염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 허연색이 전부 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소금 피해가 심하니까 이게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초기에 또 다 죽었나? 100%또 전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행히 얘가 살아났어요. 깨어났는데, 이 보세요. 이양 후 33일 만에 이렇게 컸습니다. 드디어 연폐를 극복하고 깨어났고, 이양 후 40일째는 드디어 여기도 군락을 이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맹견보이도 수확까지는 잘 되었는데요. 문제는 연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생육 기간이 너무 늘어났다는 거. 점점 더 늘어나요. 초기에도 늘어났지만 후기, 그러니까 출수하고 난 이후에도 등숙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칠레 부바카르는 이양 후 25일 만에 벌써 이렇게 캐노피가 형성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늘을 형성하는 게 막 보여요. 그러나 맹겐보이는 40일이 되어도 잘 안 보이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약 한 벌써 20일 정도. 지금은 영양 생장 기간인데요. 벌써 이 시기에 20일 정도의 생육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칠레 부바카르 마을이 20일 정도 훨씬 더 빠르죠. 사실은 이런 그 세네갈에서는 생육 속도가 빠르고 생장 기간이 단축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저렇게 20일 동안 물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이 물에 들어가는 뭐 워터펌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육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좀 단축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육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크고 얼마나 빨리 또 출수해서 얼마나 빠르게 수확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ais comme waa ji dafa ñëw mu ne comme village bu nekk 5 alvéoles lañ fa soxla soo ñëwee teg 5 alvéoles da ngay sonal nit ñi pour ñu ñëw di ko nañ def lépp benn place loolu lañ mujjee def comme nii jël indi fii yóbbu yeneen village waaw noonu lay def moom daal lépp